1998년 봄 청산시립병원 산부인과에는 같은 날 2명의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하나는 새벽 2시 37분, 또 하나는 새벽 3시 15분. 불과 38분 차이로 이 세상에 온 두 생명. 그날 밤 당직 간호사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생아실은 유난히 분주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아기 팔찌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경상북도 청산군 마을 끝자락 오래된 흙담집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 집에 사는 42세 김진수는 농기구를 손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굵은 손으로 낫을 갈고 호미 자루를 확인하며 그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준비했다. 부엌에서는 아내 40세 김순이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그녀는 작은 방문을 열며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야,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방 안에서 이불이 꿈틀거렸다. 15살 김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낡은 책상 위에는 어젯밤까지 펼쳐두었던 수학 문제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엄마, 5분만. 어제 또 새벽까지 공부했구나. 아침은 꼭 먹어야 해. 준호는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밥 한 공기, 된장국, 배추김치.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가족 셋이 마주 앉은 식탁은 언제나 따뜻했다. 아빠, 어제 그 안 풀리던 수학 문제 드디어 풀었어요. 진수는 아들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내가 봐도 무슨 외계어 같던데. 처음엔 어려웠는데 3시간 붙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순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선생님들이 다 칭찬하시더라. 우리 준호가 학교에서 1등한 게 벌써 몇 번째냐? 진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자신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아내도 중학교 졸업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점심시간 준호는 도시락을 꺼냈다. 보온병에 담긴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하나. 소박한 도시락이었지만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거라 생각하니 더없이 맛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밥을 먹는데 교무실에서 박현우 선생님이 나왔다. 준호야, 잠깐 이리 올래? 네, 선생님. 교무실 한쪽 책상 앞에 선 준호에게 박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야, 선생님이 자네 성적표를 보고 있는데 전교 1등이야. 그것도 2등이랑 점수 차이가 꽤 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이야,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니?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저 청산고등학교 갈 것 같습니다. 청산고? 네 실력이면 도시 좋은 고등학교도 갈 수 있어. 장학금도 받고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집에서 가까운 데가 좋을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께 한 번 더 말씀드려봐. 너 같은 인재가 작은 학교에만 있기엔 아깝단 말이야.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힘들게 농사 지으며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 혼자 멀리 떠나는 것이 괜히 죄송스러웠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진수는 밭에서 돌아왔다.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순이는 수건을 건네며 물었다. 오늘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일하기 딱이야. 준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영어 지문을 읽으며 단어를 찾아보고 문법을 정리했다.
낡은 책상의 형광등은 깜빡거렸지만 준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아빠, 엄마, 선생님이 저보고 좋은 고등학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젓가락을 들던 진수의 손이 멈췄다. 좋은 고등학교? 어디? 서울이나 대구 쪽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서울? 그럼 우리랑 멀리 떨어져야 하잖아. 저도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준호야. 네, 아빠. 아빠는 말이야, 공부를 많이 못했어.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았고. 아빠, 근데 넌 달라. 공부를 정말 잘하잖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내가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준호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서울이든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아빠,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순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도 처음엔 멀리 보내는 게 무서웠는데. 내 아빠 말이 맞아. 준호야, 넌 더 큰 곳에서 공부해야 해. 엄마, 아빠, 울지 마.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그날 밤 준호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부모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자신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 복받은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흘렀다. 주말이었다.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청산 5일장은 시골 장터답게 소박하면서도 활기찼다. 준호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순이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공부하느라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순이는 붕어빵 가게로 데려가 2개를 사줬다. 준호는 따뜻한 붕어빵을 입에 넣으며 웃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진수는 옆에서 농기구 가게를 둘러보다가 작은 서점 앞에 멈췄다. 준호야, 여기 들어가 볼까? 서점이요? 응.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사줄게.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서점은 작았지만 준호에겐 보물창고 같았다. 과학책, 수학책, 문학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준호는 한 권의 수학 문제집을 집어들었다. 아빠, 이거요. 진수는 가격표를 보고 잠깐 망설였다. 15,000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흔쾌히 말했다. 그래, 이거 살게. 감사합니다, 아빠. 고맙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빠가 더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새로 산 문제집을 가슴에 안고 걸었다. 노을이 지는 시골길. 세 식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저 대학 가면 아빠 엄마한테 용돈 드릴 거예요. 진수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럼 아빠가 처음으로 아들한테 용돈 받아보겠네. 제가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해서 많이 드릴게요. 순이는 눈가를 훔쳤다. 우리 준호 정말 다 컸네. 그날 밤 흑담집의 작은 방에서 준호는 새 문제집을 펼쳤다. 낡은 전기장판 위였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서울 강남구 언덕 위 하얀 3층 저택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집에는 45세 이정민 교수와 43세 아내 한수진 교수, 그리고 세 아들이 살고 있었다. 정민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고 수진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다. 두 사람은 명문대를 나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였고 자녀 교육에도 열정적이었다.
첫째는 서울대 입학을 목표로 재수 중이었다. 둘째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이도준은 도준아, 시험 결과 나왔어? 수진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도준이 대답했다. 응, 나왔어. 몇 등이야? 23등. 정민은 신문을 읽다가 안경을 벗었다. 23등? 전교? 아니, 반에서 23등이면 한 반에 몇 명인데? 30명. 정민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도주는 형들과 달랐다.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고 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다. 성적표를 받아와도 그래도 지난번보단 나아졌어. 하며 긍정적으로 말했다. 수진이 도준에게 다가갔다. 도준아, 엄마가 뭐라고 했지? 하루에 2시간만 더 공부하면 된다고. 엄마, 나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그림은 나중에 그려도 되잖아. 지금은 공부가 중요해. 하지만 나 그림 그리는 게 좋은데. 정민이 끼어들었다. 도준아, 아빠 말 들어봐. 형들 봐. 도연이는 서울대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냐. 도윤이도 전교 5등 안에 들잖아. 응, 알아. 근데 난 형들처럼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도준은 고개를 숙였다. 이런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늘 공부 이야기만 했다. 저녁 식사 후 도준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다 멈춰섰다. 거실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말했다. 여보, 도준이는 공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이예요. 정민이 이어받았다. 맞아요. 이 집에서 제일 먼저 웃고 제일 많이 웃고 우리를 제일 많이 웃게 만드는 아이가 도준이에요. 도연이는 공부 스트레스로 얼굴이 딱딱하고 도윤이는 경쟁에 지쳐서 말이 없는데 도준이만큼은 늘 밝아요.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도준이한테 너무 공부 강요하지 말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성적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따뜻한 마음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도준이는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해요. 저 아이가 커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그럼요. 우리 도준이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사랑받는 법을 아니까.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가 우리 복이에요. 맞아요. 진짜 복. 두 사람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따뜻했다. 복도에서 도준의 방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도준이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정민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살며시 문을 닫았다. 방으로 돌아온 수진이 속삭였다. 저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아이예요. 알아요. 우리의 햇살이죠.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저렇게 사랑할 줄 아는 아이면 충분해요. 정민은 아내를 안았다. 우리 행운아예요, 여보. 저런 아이를 가져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다음 날 토요일 도준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다. 부모님과 형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도준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집 근처 공원에는 주말 아침 산책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도준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로 공원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무, 벤치, 산책하는 사람들. 도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해 여름, 이정민 교수 부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가족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가족력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검사받기로 했다. 새 아들도 함께 병원에 갔다. 체열을 하고 며칠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수진이 도준에게 말했다. 도준은 주사 맞는 걸 무서워했지만 형들이 먼저 하는 걸 보고 용기를 냈다. 엄마 아프지 않아? 금방이야. 눈 감고 있어. 주사를 맞는 동안 도준은 눈을 꼭 감았다. 정말 금방 끝났다.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이 검사가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 청산군의 김진수 가족도 비슷한 시기에 병원을 찾았다. 진수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가족 유전자 검사를 권했다. 요즘 무료로 하고 있어요. 가족력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진수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준호는 주사 맞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 아빠, 이거 언제 결과 나와요? 한 2주 정도 걸린대. 그렇구나. 준호는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다. 그저 부모님 건강을 확인하는 평범한 검사라고 생각했다. 2주 후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다. 김진수 부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온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진수가 전화를 받았다. 상대는 병원 직원이었다. 김진수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내일 병원에 방문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 가능하시면 부부 두 분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순이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내일 오래. 검사 결과 때문에. 검사 결과? 뭐가 문제래? 자세히는 안 알려주고. 내일 가보자. 두 사람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혹시 누가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저택. 이정민 교수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이정민 교수님 맞으십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 급히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병원에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모님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민은 곧바로 아내에게 연락했다. 수진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여보, 뭔가 심상치 않아요. 내일 가보면 알겠죠. 그날 밤 두 집안 모두 불안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오전 김진수 부부는 청산시립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 앞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께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수와 순이는 긴장했다.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분석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준호 군과 두 분 사이에 유전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쉽게 말씀드리면 준호 군은 생물학적으로 두 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가 여러 번 재검사를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준호 군이 태어난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생 직후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요? 그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상대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수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니. 아니야. 순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이정민과 한수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도준구는 두 분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내가 직접 낳았는데 출산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출생 직후 신생아실에서 다른 아이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리 진짜 아이는? 상대 가족을 찾았습니다. 경상북도 청산군에 계십니다. 청산군? 네. 그쪽 가족분들께도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민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김진수 부부는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이게 꿈이죠? 꿈이라고 말해줘. 진수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준호는 우리 아들인데 15년을 키웠는데 15년을.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준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결국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빈집에서 두 사람은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그 애는 우리 아들이야.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준호는 우리가 키운 아이야. 그런데 진짜 우리 아들은 어디서 어떻게 자랐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서울의 저택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도준이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1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진짜 아들은 시골에서. 수지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다니. 당장 가야 해요. 우리 아들을 데려와야 해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조금 진정하고.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아이가 거기 있는데.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다. 하지만 진수와 순이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준호야, 잠깐 앉아라. 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해졌다. 준호야. 진수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었다. 순이가 대신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너를 정말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준호야, 너는.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너와 우리 사이에 생물학적 연결이 없대. 네, 그게 무슨,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다른 아기와 바뀐 거야.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너는 우리 아들이야. 15년을 함께 산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준호는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서울의 저택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도주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준아, 우리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진짜 아들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다. 어쩐지 자신만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다. 그래서 저만 공부를 못했구나. 도준아, 그게 아니야. 괜찮아요. 이해해요. 도준은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다. 형들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도준은 노크하지 않았다.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나는 진짜로 이 집 아들이 아니었구나.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이질감. 그게 이제야 설명이 됐다. 2주 후 병원에서 두 가족의 만남을 주선했다. 중간 지점인 대전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진수 부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순이는 옷장을 뒤지며 입을 옷을 골랐다. 여보, 이거 입을까? 아니면 이거? 뭐든 괜찮아. 아니야. 처음 만나는데 예의를 갖춰야지. 순이는 결국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진수도 면도를 깨끗이 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었다. 서울의 저택에서도 분주한 아침이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계속 화장을 고쳤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잘 발리지 않았다. 대전의 작은 카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오후였다. 김진수 부부가 먼저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여보, 떨려. 나도. 문이 열리고 이정민 부부가 들어왔다. 순간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김진수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 이정민도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수진이 입을 열었다. 저희 아들이 두 분께 얼마나 폐를 끼쳤을지. 아니에요.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저희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도준이는 어떻게 지냈나요?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밝은 아이였습니다. 늘 웃고 저희 집에 햇살 같았어요. 그랬군요. 공부는 잘하진 못했지만 그림을 정말 좋아했어요. 순이가 말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3살 때 혼자 한글을 떼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수학을 특히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여러 번 했죠. 수지는 눈물을 훔쳤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 자랐구나. 정민도 말했다. 도준이는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울 때도 도준이가 웃으면 다들 덩달아 웃곤 했어요. 그랬군요. 그림도 정말 잘 그렸어요. 학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도준이는 예술적 재능이 있었구나. 두 가족은 15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 가족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참의 대화 끝에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진수와 순이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5년을 함께 산 아이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민이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서로를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이요? 네. 가족으로서 진수는 정민의 말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두 집안이 왕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명절에도 함께하고 아이들도 서로 만나고 순이는 그 제안에 감동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두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수진과 정민은 준호를 만나러 청산으로 갔다. 흑담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다. 이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랐다니. 문을 두드리자 순이가 나왔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안은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준호는 방에 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다. 처음으로 마주한 생물학적 부모와 아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안녕. 준호야. 안녕하세요. 앉자.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호야, 우리가 널 낳아준 부모야. 수진도 말했다. 우리는 너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다만 알고 지내고 싶어. 가능하다면. 준호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당연해. 우리도 그래.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순이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너는 우리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기도 해. 둘 다 맞아. 준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제가 두 가족을 다 가질 수 있나요? 물론이지. 그날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도준이 청산을 방문했다. 시골 마을은 도준에게 낯설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진수와 순이는 도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와, 도준아. 안녕하세요. 집안을 둘러보던 도준은 준호의 방을 보게 됐다. 작은 책상, 낡은 전기장판, 그리고 빼곡히 꽂힌 책들. 여기서 형이 공부했구나. 순이가 말했다. 준호는 늦게까지 여기서 공부했어. 우리가 자러 가라고 해도 안 자고. 도준은 책상에 앉아봤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형제가 꿈을 키웠구나. 도준아,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아, 괜찮아요.
괜찮긴. 먹어야지.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도주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한 숟갈 먹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이 맛,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아요. 진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많이 먹어봤으니까. 도주는 계속 밥을 먹었다.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한 달 후, 준호와 도준이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다. 장소는 대전의 한 공원이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그림 잘 그린다며? 응, 그거밖에 못해. 그거 대단한 거야. 나는 그림 못 그리거든. 도주는 조금 놀랐다. 형은 공부 잘하잖아. 공부야 뭐.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던데. 준호는 웃었다. 우리 바뀐 거 신기하지 않아? 나는 공부 잘하는 집에 태어났으면 공부 못했을 것 같고, 너는 그림 그리는 걸 더 인정받았을 것 같고. 도준도 웃었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다. 형, 나한테 화난 거 아니야? 화? 왜? 내가 형 자리에 있어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도 피해자잖아. 우리 둘 다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오히려 고마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웃게 해줬잖아. 도주는 그 말에 울컥했다. 형도 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해 추석, 두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명절을 보냈다. 장소는 청산의 흙담집이었다. 이정민 부부는 도윤과 함께 내려왔다. 어서 오세요. 순이는 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했다. 수지는 떡과 과일을 가득 담은 상자를 들고 왔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집안은 좁았지만 8명이 모이니 따뜻했다. 남자들은 거실에 앉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부엌에서는 수진과 순이가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수진이 물었다.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요리를 별로 안 해봐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해졌다. 순이 언니. 네. 준호를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순이는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그렇게 좋은 아이를 주셔서.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들지 않았어요. 준호는 정말 효자였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제가 직접 키우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순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준호를 키우는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순이도 함께 울었다.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진수와 정민은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담배 피우시나 봐요. 진수가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도요. 두 남자는 나란히 서서 연기를 내뿜었다. 이정민 교수님,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아, 그럼. 형님, 제가 준호를 잘 못 키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하지만 가난하게 키웠잖아요. 형님 댁이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진수 형님. 정민은 진수를 바라봤다.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준호는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제 집은 풍족했지만 아이들이 행복했을까요? 도연이는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도윤이는 경쟁에 지쳐 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면 준호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도준이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댁에서 밝게 자랐잖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이는 정말 해맑은 아이였어요. 그 밝음이 우리 집을 살렸어요. 도준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너무 삭막했을 겁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20년이 흘렀다. 준호는 저명한 소아과 의사가 됐다. 그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무료로 진료해줬다. 도준의 그림은 점점 유명해졌다. 해외 전시회에도 초청받았다. 도준아, 축하해. 가족들이 전화로 축하했다. 감사합니다. 다 가족들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아니에요. 가족들이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도준은 말했다. 저는 두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족이요? 네. 생물학적 부모님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모두 제 가족입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 사연이 제 그림의 원천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게 제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의 작품 시리즈 두 가족은 큰 호평을 받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진수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두 가족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친구들, 제자들.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든 위대한 아버지셨습니다. 준호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도준도 울었다. 아버지, 제가 그림으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야. 정민이 말했다. 형님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셨어. 우리가 모두 함께해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은 진수의 유언장을 열었다. 나는 행복했다. 두 가족을 가질 수 있어서. 준호에게 너는 내 자랑이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도준에게 너의 그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계속 그려라. 모든 가족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유언장을 읽은 모두가 울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흐른 어느 날, 준호는 환자를 진료하다가 특별한 케이스를 만났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상했다. 혹시 출생병원이 어디신가요? 청산시립병원입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과 같은 경우일 수도 있었다. 혹시 다른 아기와 바뀐 걸까요? 부부는 불안해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검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두 가족이 하나가 됐는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바꾸지 않고 함께 키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사랑이 있다면 가능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